1990년대 천문학자들에게 가장 큰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주의 팽창이 느려지고 있는가? 1편에서 봤습니다. 허블이 발견한 우주 팽창.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당연한 의문이 생깁니다. 중력이 있으니까. 은하들이 서로 잡아당기니까. 팽창은 점점 느려지겠죠? 공을 하늘로 던지면 올라가다 느려지고 결국 떨어집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느려지느냐였습니다. 느려지다 멈추는가? 아니면 느려지기만 하고 계속 팽창하는가? 이 답을 찾으려면 먼 우주를 정확히 측정해야 합니다. 거리를 재야 합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거리 재기는 쉽지 않습니다. 별까지 줄자를 댈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서 천문학자들이 꺼낸 도구가 있습니다. 표준 촛불. 밝기를 아는 물체입니다. 멀리 있으면 어둡게 보이고 가까이 있으면 밝게 보입니다. 밝기를 알면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1편에서 허블이 세페이드 변광성을 썼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세페이드 변광성은 가까운 은하까지만 측정 가능합니다. 더 먼 우주를 보려면 더 밝은 표준 촛불이 필요합니다. 1A형 초신성. 5편에서 초신성을 봤습니다. 거대한 별이 폭발하며 죽는 것. 1A형은 다릅니다. 백색 외성이 폭발하는 겁니다. 백색 외성은 태양 같은 별이 죽고 남긴 잔해입니다. 지구 크기에 태양 질량을 담은 초고밀도 천체. 이 백색 외성 옆에 다른 별이 있으면 그 별의 물질을 빨아들입니다. 점점 무거워집니다. 태양 질량의 1.4배. 찬드라세카르 한계라 불리는 무게에 도달하는 순간 폭발합니다. 핵융합 반응이 한꺼번에 일어나며 별 전체가 날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항상 같은 무게에서 폭발합니다. 1.4배. 그래서 항상 같은 밝기로 빛납니다. 완벽한 표준 촛불. 은하 하나를 통째로 비출 만큼 밝기 때문에 아주 먼 우주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1998년 두 연구팀이 이 1A형 초신성을 관측합니다. 솔 펄머터가 이끄는 초신성 우주론 프로젝트, 브라이언 슈미트와 애덤 리스가 이끄는 하이제트 초신성 탐색팀. 두 팀은 경쟁 관계였습니다. 같은 질문에 답하려 했습니다. 우주 팽창이 얼마나 느려지고 있는가? 먼 초신성의 밝기를 측정합니다. 거리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상보다 어둡습니다. 더 멀리 있다는 뜻입니다. 팽창이 느려졌다면 더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멀리 있다? 계산이 가리키는 건 하나뿐입니다. 우주 팽창이 빨라지고 있다. 가속하고 있다. 두 팀 모두 같은 결과였습니다.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확인합니다. 관측을 다시 합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공을 하늘로 던졌는데 느려지기는커녕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공을 밀어 올리고 있는 것처럼. 이 보이지 않는 힘. 과학자들은 이름을 붙였습니다. 암흑에너지, Dark Energy.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암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밝혀낸 우주의 구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주의 68%가 암흑에너지, 27%가 암흑물질, 일반 물질은 5%. 별, 행성, 은하,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원자. 그것이 전체의 5%에 불과합니다. 95%는 정체를 모릅니다. 2011년 펄머터, 슈미트, 리스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발견. 이것은 단순한 발견이 아닙니다. 우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발견입니다. 팽창이 느려진다면 우주는 언젠가 멈추거나 수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속한다면 우주는 영원히 팽창합니다. 점점 더 빠르게, 점점 더 넓어지며, 점점 더 차가워지며,
이것이 우주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가속 팽창하는 우주, 그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미래로 갑니다. 10억 년 단위로. 먼저 10억 년 후, 태양이 조금 밝아집니다. 10% 정도.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지구에게는 치명적입니다. 평균 기온이 수십 도 올라갑니다. 바다가 증발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얕은 바다부터, 그 다음 깊은 바다까지. 수증기가 대기를 채웁니다. 수증기는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온도가 더 올라갑니다. 더 많은 바다가 증발합니다. 악순환. 금성이 바로 이렇게 됐습니다. 한때 물이 있었을 수도 있는 금성. 지금은 표면 온도 460도. 납도 녹는 행성. 10억 년 후 지구가 그렇게 됩니다. 지구의 생명은 사라집니다. 40억 년 후, 더 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가 다가옵니다. 6편에서 봤습니다.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대형 은하. 250만 광년 거리. 지금 이 순간에도 초속 110km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40억 년 후, 충돌합니다. 은하 충돌이라 하면 격렬할 것 같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별과 별 사이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별끼리 부딪힐 확률은 거의 0입니다. 6편에서 봤듯이 은하 충돌은 별의 충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은하 전체의 모양은 완전히 바뀝니다. 중력이 별들의 궤도를 뒤흔듭니다. 나선팔이 풀어집니다. 두 은하가 스쳐 지나갑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또 스쳐 지나갑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이 춤을 반복합니다. 나사는 이 과정을 시뮬레이션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접근할 때 밤하늘이 장관이 됩니다. 안드로메다가 하늘 절반을 채웁니다. 수천억 개의 별이 만드는 빛의 강. 지금 우리가 보는 작은 얼룩과는 차원이 다른 광경입니다. 물론 그것을 볼 생명은 이미 없겠지만 최종 결과 거대한 타원 은하 하나. 천문학자들은 이름도 지어놨습니다. 닐코메다. 밀키웨이와 안드로메다를 합친 이름. 태양계는 아마 살아남을 겁니다. 은하 외곽으로 튕겨나갈 수도 있고 새 은하의 어딘가에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밤하늘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하수 대신 거대한 타원 은하의 빛. 50억 년 후, 태양의 수소가 바닥납니다. 5편에서 봤던 것. 별의 죽음. 태양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소 핵 융합이 멈추면 핵이 수축합니다. 온도가 올라갑니다. 바깥의 부풀어 오릅니다. 적색 거성. 지금 태양 크기의 100배 이상으로 팽창합니다. 수성 궤도를 삼킵니다. 금성 궤도를 삼킵니다. 지구는 삼켜질 수도 있고 간신히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미 바다도 대기도 없는 불모의 행성입니다. 80억 년 후, 태양이 바깥층을 벗어 던집니다. 행성상 성운. 아름다운 가스 껍질이 우주로 퍼져나갑니다. 남는 건 핵만. 지구 크기의 태양 질량의 절반을 담은 백색 외성. 앞에서 봤던 바로 그 천체. 더 이상 핵 융합이 없습니다. 남은 열을 서서히 내보낼 뿐입니다. 수조년에 걸쳐 식어갑니다. 뜨거운 백색에서 노란색으로,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그리고 결국 빛을 잃습니다. 흑색 외성. 아직 우주 어디에도 흑색 외성은 없습니다.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식는데 수조년이 걸리니까요. 태양계가 어두워집니다. 목성과 토성은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태양 없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얼어붙은 행성들, 어둠 속을 도는 잔해들. 태양계의 시대가 끝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주 전체로 보면 작은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태양은 2천억 개 별 중 하나일 뿐이니까요. 우주의 시간 단위로 보면 수십억 년은 찰나입니다.
진짜 변화는 그 다음에 옵니다. 이제 시간 단위가 바뀝니다. 억년이 아닙니다. 조년입니다. 1조년, 1조년. 우주 나이 138억 년의 70배가 넘는 시간. 이 시점에서 우주는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별을 만드는 재료가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수소가스, 성간 구름, 7편에서 태양계가 태어났던 그 구름. 별이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면서 가스를 소모합니다. 1조년이 지나면 은하 안에 새 별을 만들 가스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별 생성이 멈춥니다. 새로운 별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별만 남습니다. 그런데 큰 별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5편에서 봤습니다. 큰 별일수록 빨리 죽습니다. 태양 크기 별은 100억 년, 태양의 10배짜리 별은 2천만 년. 1조년이면 태양 같은 별도 전부 죽습니다. 남는 건 가장 작은 별뿐입니다. 적색외성. 태양 질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희미한 별.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둡습니다.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도 적색외성입니다. 4.2광년 거리인데도 맨눈으로 안 보입니다. 그만큼 약합니다. 하지만 이 약한 별에게 엄청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핵융합을 아주 천천히 합니다. 연료를 아끼는 겁니다. 태양이 100억 년 사는 동안 적색외성은 수조년을 삽니다. 우주에서 가장 흔한 별이기도 합니다. 전체 별의 70% 이상. 1조년 후의 우주. 이 적색외성만 희미하게 빛나는 세상. 태양 같은 밝은 별은 없습니다. 밤하늘은 지금보다 훨씬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더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은하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앞에서 봤던 가속 팽창. 은하들이 점점 빠르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빨라집니다. 1조년 후. 가까운 은하들은 밀코메다에 합쳐져 있습니다. 나머지 은하들은 너무 멀어져서 빛이 도달하지 못합니다. 빛보다 빠르게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공간 자체가 팽창하니까요. 밀코메다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한 어둠. 이 시대에 문명이 존재한다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은하를 관측할 수 없으니까요. 허블의 발견을 재현할 수 없습니다. 빅뱅의 증거도 사라집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 너무 늘어나 감지할 수 없게 됩니다. 1편에서 봤던 펜지어스와 윌슨의 발견. 그 잡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과거의 흔적이 지워집니다. 그 문명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주는 밀코메다 하나뿐이라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역사를 영영 알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특별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아직 과거를 볼 수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남아있고 먼 은하가 보이는 시대. 이 창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2조년 후. 적색 외성도 하나둘 꺼지기 시작합니다. 4조년 후. 수명이 긴 적색 외성마저 연료가 바닥납니다. 백색 외성이 됩니다. 100조년 후. 마지막 적색 외성이 꺼집니다. 우주에서 별이 사라집니다. 완전히. 138억 년 전, 빅뱅 후 2억 년 만에 켜졌던 별. 100조년 만에 마지막 불이 꺼집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시기를 퇴화시대라고 부릅니다. 데게네라트 에라. 남는 것은 세 가지뿐입니다. 백색 외성, 식어가는 별의 잔해, 중성자별, 초신성이 남긴 초고밀도 핵, 블랙홀, 빛마저 삼키는 어둠. 빛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도는 절대 0도에 가깝습니다. 파티가 끝난 겁니다. 음악이 멈추고 조명이 꺼지고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빈 홀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은하도 해체됩니다. 별들이 서로 가까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중력이 에너지를 교환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일부 별은 에너지를 얻어 은하 밖으로 튕겨나갑니다. 나머지는 중심으로 가라앉습니다. 12, 19승년, 천경년, 은하가 해체됩니다. 백색 외성과 중성자별이 우주 공간에 흩어집니다. 홀로 어둠 속에서 끝없이 떠돌게 됩니다. 남는 건 은하 중심의 거대 블랙홀뿐입니다. 주변 물질을 삼키며 홀로 존재합니다. 블랙홀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10의 40승년 후, 숫자로 쓰면 1 뒤에 0이 40개. 상상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우주 나이 138억 년을 1초라고 치면 10의 40승년은 태양 수명의 수십억 배입니다.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만큼 긴 시간. 이 시점에 우주, 별은 없습니다. 은하도 없습니다. 남은 건 블랙홀뿐입니다. 은하 중심에 있던 초대 질량 블랙홀,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서 수십억 배, 주변을 떠돌던 백색 외성과 중성자별을 하나둘 삼켰습니다.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삼킬 것도 이제 거의 없습니다. 블랙홀은 어둠 속에 홀로 존재합니다. 영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1974년, 스티븐 호킹이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블랙홀이 증발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빛마저 삼키는 블랙홀이 어떻게 증발합니까? 여기서 양자역학이 등장합니다. 양자역학 시리즈에서 봤던 것. 진공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양자요동.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입자와 반입자가 끊임없이 생겼다 사라집니다. 찰나의 시간 동안만 존재하고 다시 합쳐져 소멸합니다. 보통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블랙홀 경계에서는 다릅니다. 사건의 지평선. 입자 쌍이 여기서 태어나면 하나는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하나는 바깥으로 탈출합니다. 탈출한 입자는 우주로 날아갑니다. 블랙홀 바깥에서 보면 블랙홀이 입자를 내뿜는 것처럼 보입니다. 호킹 복사. 이 과정에서 블랙홀은 에너지를 잃습니다. 질량이 줄어듭니다. 아주 조금씩.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느리게. 태양 질량 블랙홀이 완전히 증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 10의 67승년. 은하 중심의 초대 질량 블랙홀은 더 오래 걸립니다. 10의 100승년. 1 뒤에 0이 100개. 구골년이라 부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마지막 블랙홀이 증발합니다. 증발하는 마지막 순간은 폭발적입니다. 남은 질량이 한꺼번에 에너지로 바뀝니다. 섬광. 우주에서 마지막 빛. 그리고 사라집니다. 이제 우주에 남는 것. 광자. 빛의 입자. 그리고 경입자. 전자와 양전자 같은 가벼운 입자. 이것들이 거의 무한한 공간에 흩어져 있습니다. 온도는 절대 영도에 한없이 가깝습니다. 에너지 차이가 없습니다. 뜨거운 곳도 없고 차가운 곳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같은 온도. 열죽음. Heat death. 뜨거운 커피를 생각하면 됩니다. 간 내린 커피. 시간이 지나면 식습니다. 방온도와 같아집니다. 그때부터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커피에서 방으로 열이 흐르지 않습니다. 방에서 커피로도 흐르지 않습니다. 평형.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가 완전히 균일하게 퍼집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를 에너지가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려면 에너지 차이가 필요합니다. 별이 빛나려면 핵에서 표면으로 에너지가 흘러야 합니다. 생명이 살려면 태양에서 지구로 에너지가 와야 합니다. 에너지 차이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별도 없고, 행성도 없고, 생명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 방은 정리해도 다시 어질러집니다.
얼음은 녹아 물이 되지만 물이 저절로 얼음이 되진 않습니다. 우주도 마찬가지. 질서에서 무질서로, 구조에서 균일함으로. 이것이 우주의 최종 상태입니다. 빅뱅에서 시작한 모든 것. 인플레이션의 에너지, 입자의 탄생, 별의 핵융합, 은하의 형성, 생명의 출현. 그 모든 드라마가 열죽음이라는 한 단어로 끝납니다. 하지만 정말 이것뿐일까요? 열죽음, 영원한 어둠. 이것이 우주의 유일한 결말일까요? 과학자들은 다른 가능성도 생각했습니다. 빅크런치, 빅크런치. 팽창이 멈추고 수축이 시작되는 시나리오. 은하들이 다시 가까워집니다. 우주가 점점 뜨거워집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시 한 점으로 모입니다. 빅뱅의 역재생. 매력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봤습니다.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감속이 아니라 가속. 브레이크가 아니라 엑셀. 빅크런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빅립, 빅립. 암흑 에너지가 점점 강해지는 시나리오. 지금은 은하 사이 공간만 팽창합니다. 은하 내부, 태양계 내부, 원자 내부는 다른 힘이 잡아주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암흑 에너지가 계속 강해지면 언젠가 은하를 찢어놓습니다. 그 다음 별을 찢어놓습니다. 행성을 찢어놓습니다. 원자를 찢어놓습니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납니다. 극적이지만 현재 관측으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빅립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환 우주. 빅뱅과 수축이 무한히 반복되는 시나리오. 우주가 팽창하고 수축하고 다시 빅뱅. 영원한 순환. 힌두 철학의 우주관과 비슷합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이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관측 증거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는 하나를 가리킵니다. 영원한 팽창, 그리고 열죽음. 이것이 우주의 가장 유력한 결말입니다. 암울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138억 년 우주 역사에서 지금 이 순간을 봅니다.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행성이 돌고 있습니다. 바다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중 하나가 우주를 이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8편의 여정이었습니다. 빅뱅. 시공간이 탄생합니다. 10의 마이너스 36승 초. 인플레이션. 원자보다 작았던 우주가 찰나에 은하보다 커집니다. 그 팽창 속에 양자 요동이 씨앗을 남깁니다. 첫 3분. 쿼크가 양성자와 중성자가 됩니다.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집니다. 우주의 첫 번째 원소. 38만 년. 전자가 원자 핵에 붙잡힙니다. 원자가 완성됩니다. 우주가 투명해집니다. 그때 방출된 빛이 138억 년을 날아와 오늘날 우리 안테나에 잡힙니다. 우주 배경 복사. 2억 년의 어둠. 그리고 최초의 별이 켜집니다. 수소만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별. 살고 죽으며 탄소를 만들고 산소를 만들고 철을 만듭니다. 초신성이 뿌리고 중성자별 충돌이 뿌립니다. 금, 은, 우라늄. 주기율표가 완성됩니다. 별들이 모입니다. 은하가 됩니다. 충돌하고 합쳐지며 거대해집니다. 2조 개의 은하. 그중 하나 우리 은하. 92억 년이 흐릅니다. 우리 은하 변두리. 성간 구름이 붕괴합니다. 태양이 켜집니다. 먼지가 모여 행성이 됩니다. 세 번째 행성. 적당한 거리. 적당한 크기. 자기장. 달. 물. 생명이 탄생합니다. 138억 년. 무에서 생명까지. 칼 세이건의 말처럼 우리는 별의 먼지입니다. 5편에서 봤습니다. 우리 몸의 칼슘은 초신성에서 왔습니다. 혈액의 철은
거대한 별의 핵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금 반지의 금은 중성자별 충돌에서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먼지가 아닙니다. 생각하는 먼지, 느끼는 먼지, 사랑하는 먼지, 138억 년 역사를 되짚어보며 우주를 이해하려는 먼지. 미래는 암울할지 모릅니다. 별은 꺼질 겁니다. 은하는 해체될 겁니다. 블랙홀마저 증발할 겁니다. 열죽음이 올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조 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우주가 깨어있는 순간입니다. 양자역학, 미시세계의 법칙이 인플레이션의 씨앗을 만들었습니다. 상대성 이론, 거시세계의 법칙이 우주의 팽창을 설명했습니다. 그 둘이 만나 오늘날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새 시리즈의 여정이 여기서 하나로 이어집니다. 우주 시리즈를 마칩니다. 다음에는 생명 시리즈에서 만나겠습니다. 우주가 만든 물질, 그것이 어떻게 생명이 됐는지, 무생물에서 생명으로, 단세포에서 인간으로, 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